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색쇼 임명령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잘기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처럼 감탄과 환호를 쏟아낸 적이 있던가 생각이 듭니다. 단풍이 마치 온 산, 온 들녘을 불꽃처럼 붉게 타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눈부신 황금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빼앗고 있기도 하죠.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날씨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지방 낮 최고 18도가량 되겠습니다. 뉴스색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 이런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청와대 오찬 형식으로 열리는 오늘 회의에는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수와 원내대표가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석 달 만에 열리는 이번 첫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진행 상황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설명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근 평양 공동선언 또 남북 군사 합의서를 비준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국회에 계류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 또 예산안을 원활하게 통과시키는데 여야가 협력해달라고 요청할 전망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 심사를 앞둔 정부 예산안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각 당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당 원내대표들 중심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색쇼 두 번째입니다. 한강 하구 남북 공동조사 시작, 이런 주제입니다. 남북 공동조사단이 오늘부터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수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군 당국과 해군 당국 관계자, 또 수로조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북 공동조사단은 함께 선박에 탑승해서 한강과 임진강 하구의 수로를 조사하게 됩니다. 남북은 공동조사 과정에서 상대 측을 자극하는 발언, 행동을 하지 않고 폭발물, 각종 무기, 총탄 등을 휴대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또 공동조사 중 자연재해를 비롯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양측 지역 중 가까운 곳에 정박해 상대 측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한강과 임진강 하구의 공동 이용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공동 현장 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 회담에서는 이달 초부터 공동 수로 조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남북이 군사 합의서를 통해서 설정한 한강 또 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 수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또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이마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로 길이 70km, 면적 280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수역입니다. 한강과 임진강 하구는 골재 채취, 관광, 휴양, 생태 보존 등 다목적 사업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뉴스색쇼 세 번째입니다. 한국당 정부 예산은 20조 삭감, 아동수당 대폭 늘리겠다, 이런 주제입니다. 자유한국당 역대 최대인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20조 원 가량을 삭감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삭감한 예산을 출산 장려금 2천만 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동수당 30만 원 지급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혀서 또 다른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논란도 일고있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세금 중독 예산을 죽어가는 경제 동력을 회복시키는 예산으로 바꾸겠다. 가짜 일자리 예산 8조 원과 대북 퍼주기 예산 5천억 원을 이달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7대 분야 20개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정액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저출산 관련 예산입니다. 한국당은 임산부 30만 명에게 각각 2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토탈 케어 카드를 지급하고 출산 장려금 2천만 원도 일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점입니다. 또 소득 하위 90% 가정의 6살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6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까지 줄 방침인데 아동수당 지급액도 3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이 많긴 많은 모양이죠. 네. 뉴스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국회 윤리위원회 음주운전 이용주 징계 착수 이런 주제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리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는 시대 상황의 변화, 또 국민 눈높이에 따른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이런 기준으로 비춰볼 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아직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의원 징계는 재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특유의 인지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제명 등이 있습니다. 한때 잘못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용주 의원이 저지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일반 국민 정서는 상당히 분노스러운 것 같아요.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한국 최대 시장 중국 내수도 꺾인다. 네, 경제 상황이 악화인데 중국에 대한 중국 내수도 꺾인다는 좀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죠. 두 번째, 세계 원전 시장 늘어나는데 한국 경쟁력 유지 쉽지 않아. 다음, 강제징용 판결 후 일본 K-팝 팬들도 한국에 등 돌리려 해. 이어서 300인 이상 기업도 비정규직 더 늘었다. 이어서 신송일, 영화가 인생이었고 인생이 영화였다. 6, 70년대 서구 문물의 유입과 함께 한국의 영화 시장을 급성장케 한 국민적인 대스타 배우 신성일 씨가 어제 81세를 기하면서 하늘나라 갔죠. 네, 그의 삶에 대한 많은 얘기들, 멋지고 불꽃 같은 인생이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교체 앞둔 장하성, 경제 악화, 또 전 정부 탓. 끝으로 수렁에 빠진 방위산업, 매출, 수출 동반 추락. 헤드라인 뉴스
뉴스 제목의 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 언덕길 코너. 오늘은 김승현 시인의 무등차란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을은 술보다 차 끓이기 좋은 시절. 갈가마귀 울음에 산들 여유가고 순박이 마른 잎에 바람이 지나는 남쪽 11월의 긴긴 밤을 차 끓이며 외로움도 향기인 양 마음에 젖는다. 가을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가는 요즘 11월을 그대로 잘 표현하는 그런 시 같아요. 술보다 차 끓이기 좋은 시절, 낙엽을 태우는 냄새가 차향기와 같다, 이런 수필도 있고요. 끝년이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외로움도 향기인 양 마음에 젖는다. 시 언덕길. 오늘은 김승현 시인의 무등차란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농민의 아들이자 또 전국 농민회 총연맹 부의장 출신으로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기갑 전 의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강기갑 의원하면 먼저 떠오르는 의미니까 항상 두루마기 옷차림, 그리고 콧수염과 턱수염을 더부룩하게 기른 좀 거칠고 마른 용모, 이런 게 떠오를 거예요. 경상남도 사천이 고향인 그는 정계에 입문하기 전까지는 거칠고 너른 황무지에서 옥토를 개간해 사는 천생 순박한 농민의 풋풋함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전국 농민의 총연맹 리더의 일치로 올라서면서 그는 더 이상 자연 친화적인 농민이 아닌 거칠고 험한 투쟁과 쟁취에 정치적 의지로 뭉쳐진 농민 지도자, 정치인으로서 길을 걷게 됩니다. 지난 2008년부터 11년까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그의 원내외 행보는 어땠을까요? 강성 이미지, 반대, 투쟁, 단상 정거 등 스스로 정치 협객 같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많이 보여줬죠. 2009년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회 농성 중 갑자기 공중부양 액션으로 몸을 붕 날린 사건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통합진보당 대표 출신인 그는 지금 모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8년여의 세월 동안 오로지 흙냄새, 바람소리, 새소리 묻혀 사는 농민으로서의 삶만 살고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최근 모 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정치 인생 중 가장 부끄러운 일은 9년 전의 공중부양 사건이다라며 쑥스럽게 웃으면서 말했다고 하는데요. 매실나무 키우고 소, 돼지 다 키우고 사니까 이렇게 마음이 한가롭고 평화로울 수가 없다. 나라가 잘 되려면 보수와 진보를 떠나 서로가 상생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고 뼈있는 얘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역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보다는 자연이 아닐까. 이 방송하면서 저도 이렇게 강기갑 전 의원처럼 자연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네요. 흙냄새, 바람소리, 새소리, 낙엽 치는 그런 자연 속으로 말이죠. 제가 갑자기 이렇게 이번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 사는 이야기 코너. 오늘은 농민의 아들이자 또 전국 농민의 총연맹 부의장 출신 18대 국회의원 강기갑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비축미 5만 톤 풀어 쌀값 잡는다, 이런 주제입니다. 쌀값 오름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비축미 5만 톤을 연내 방출하고 떡이나 도시락 업체 같은 곳에 가공용 쌀 10,000톤을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에 산지 쌀값이 평균 대비 22% 오르자 대응에 나선 것인데요.
정부는 서울종합청사에서 고영건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과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쌀 수급 동향, 관리 계획, 또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권 차관은 그간의 쌀값 상승은 지난해 쌀값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 물량을 확대한 데 기인했다. 올해는 초과 생산이 예상됨에도 쌀 가격 오름세가 지속하는 모습이어서 쌀에 대한 가격 안정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27만 톤이었던 가공용 쌀 공급은 28만 톤으로 확대됩니다. 상호뉴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8,700명 직접 고용, 이런 주제입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사 직원 8,7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대상은 이 회사의 애프터 서비스 협력업체와 또 콜센터 협력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과 근속 2년 이상의 기간제 직원입니다. 삼성전자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발표한 지 200일 만에 최종 타결에 이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7,800명의 애프터 서비스 협력사 직원들은 앞으로 2달간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각자 경력에 따른 채용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자로 경력 직원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제일처럼 기분이 좋게 느껴지네요. 이제 뉴스프리존 마무리 순서입니다. 오늘 시 언덕길 코너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가을은 술보다 차 끓이기 좋은 시절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가을이 깊을 대로 깊었고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한 뼘 햇살, 한자락의 바람, 허공 속에서 지는 낙엽에 의미 새겨보시는 소중한 나날 되십시오. 뉴스프리존 뉴스 찾기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